2020년에 아시아 최고 부자를 찍은 사람이 중국인이었거든요. 중산산 회장이라고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뭘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나 보니까 반도체나 전기차 뭐 이런 걸 판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생수를 팔았어요. 지금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근본은 생수로 시작을 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이게 생수라는 게 너무 흔한 생필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생수 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커요. 우리 한국만 해도 생수를 엄청 사 먹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1인 가구의 증가예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넘었거든요. 근데 1인 가구는 특이한 게 정수기를 잘 안 써요. 혼자 마셔봐야 얼마 안 마시니까 렌탈료가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면 생수가 몇 박스인데. 그리고 1인 가구는 전월세로 잠깐 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렌탈 계약을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특히 생수를 사다가 먹는 게 편해졌잖아요. 주문을 하면은 몇 박스든 집 앞에까지 배달이 돼요. 전기 배달 서비스까지 나와 있고 이커머스나 배달 시장이 발달하면서 생수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특히 위생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찾게 되면서 이 생수에도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수라는 게 너무 흔한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실은 이 시장 규모가 여전히 잘 크고 있거든요.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 중이에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더 커지고 있고 이미 한국의 시장 규모만 해도 1조 원대가 넘고요. 조만간 2조 원대까지 본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을 기업들이 그냥 둘 리가 없죠. 밥상이 크니까 올라오는 수저도 굉장히 많아요. 브랜드 개수만 400개가 넘습니다. 지금도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 경쟁 속에서 삼다수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점유율이 한 40% 정도가 나오거든요. 출시 직후부터 1등을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선 이 삼다수가 큰 벽인데 그럼에도 후발주자들이 계속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글로벌 시장까지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규모가 거의 300조 정도가 돼요. 국내 시장의 100배, 200배가 되는 건데 충분히 탐낼 만한 시장이라는 거죠. 특히 외국은 수질이 안 좋은 지역이 많잖아요. 석회질이 많은 지역도 있고 그 인프라가 열악한 데는 수돗물 자체가 안 나오고요. 때문에 안전한 식수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는데 특히 식수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 자원이죠. 물을 안 마셔도 괜찮은 사람은 없잖아요. 때문에 인구가 늘면은 식수에 대한 수요도 정비례해가지고 증가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 속 나왔을 때가 인구가 60억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80억이에요. 그동안 매년 대한민국 두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생수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금 제일 큰 시장이 아시아거든요. 뭐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 중동을 보면은 전부 다 인구도 경제도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역이죠. 인구만 봐도 아시아 대륙 하나에만 47억이 살아요. 대륙 하나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삽니다. 경제를 봐도 아시아가 GDP로 1등이고요. 그만큼 생수 시장 역시 아시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고점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수질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질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공장에서 오폐수도 엄청나게 나왔고 인구까지 폭증하면서 생활화수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를 처리할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만큼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고 생수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던 거죠.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 탑승을 하면서 아시아 최고 부자도 탄생할 수 있던 거고 다음으로 인도 같은 경우도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잖아요. 농촌 지역은 수돗물 자체가 안 나와요. 우물까지 몇 시간을 걸어야 되고 대도시로 나가도 수돗물이 자주 끊깁니다. 하수 처리도 안 돼가지고 수질 오염이 또 심각하죠. 강이나 호수에도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지역도 있고요. 여기서 아예 자동차를 대놓고 세차까지 하는 지역도 있어요. 수질 오염이랑 관련해가지고 질병도 끊이질 않고요. 이 생수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추가로 일본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반에 생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거든요. 방사능 유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국 식료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됐고 생수 역시 많이 사 먹게 된 겁니다. 보다시피 아시아 각지에서 수질 오염이랑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수요가 커졌고 이 생수 시장이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생수라 그러면은 다 안전하겠거니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고 해요. 그 환경부에서 제조사들을 모아다가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는 업체들이 매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2020년만 해도 등록이 된 업체가 61곳인데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2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할 때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가끔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언제 다 찾아보고 있냐 하시면은 삼다수를 드시면 돼요. 왜냐면 이 삼다수가 수질 관련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25년을 팔면서 이런 제품이 거의 삼다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제주 삼다수인데 편하게 삼다수라고 부를게요. 아무래도 이 생수 시장에서는 수질로 경쟁력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삼다수가 안전한 수질을 바탕으로 점유율 1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부 다른 제품들의 경우에는 딱 한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데 여러 지역의 물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생수 한 입이란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4개 지역에서 물을 퍼다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완전히 다른 물인데 싹 다 생수 한 입으로 팔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같은 제품끼리도
제주도 수질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하나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국내 생수 브랜드가 400개가 넘는데 반면에 제조업체는 67곳밖에 없어요. 61개 업체가 400개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제조사 하나당 7개 브랜드에 납품하는 꼴인데 이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 취수원이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밑에 있는 지하수 딱 한 곳이에요. 주변에 오염 요소가 거의 없는 지역이고요. 여기 일대에서 생성된 지하수로 삼다수를 만들고 있어요. 제조사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주개발공사라고 이게 제주도에서 만든 공기업이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실상 삼다수를 만들려고 세운 기업이에요. 보다시피 제주 삼다수는 단일 제품, 단일 수원지, 단일 제조사다 보니까 제품의 퀄리티가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제주개발공사가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라산 국립공원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러면 지하수 개발 허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취수원이 오염이 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수원 주변에 토지까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취수원 주변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수질이 오염이 될 위험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주변 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뭐 축구장 100개 정도의 면적을 샀다고 하던데 근데 또 특이한 게 이 제주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가 먹는 샘물 검사기관으로도 지정이 됐어요. 여기서 먹는 샘물은 이제 생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제조사가 수질 검사까지 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원래 먹는 샘물은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수질 검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제주개발공사가 공신력 있는 수질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질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매출의 3% 정도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품질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FDA나 일본의 후생성 같은 외국에 있는 공인 분석 기관에도 주기적으로 수질 기준 적합성 분석을 의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삼다수가 안정성을 인증받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렇게 소중한 수자원을 밑도 끝도 없이 파다가 쓰긴 좀 그렇잖아요.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어떡해요? 이러면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취수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은 이 중에 24%는 바다로 유출이 되고 32%는 공기 중으로 증발이 되고 나머지 44%가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지하수를 꾸준히 채워주고 있는데 이렇게 함양되는 제주 전체 지하수 중에서도 1년에 0.1% 밑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양으로만 제주 삼다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일부만 쓰고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한 덕분에 출시 이래 지금까지 25년 동안 수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제주 삼다수는 원수 자체가 괜찮아요. 제주도 자체가 지하수가 잘 발달이 돼 있고 수질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 제주도에 가보면 현무암이 많죠. 이 현무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크고 작은 구멍이 많잖아요. 해가지고 투수력이 좋습니다.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든다는 거죠. 때문에 제주도가 강이나 호수 같은 지표수는 부족한데 그 대신에 지하수가 많이 생성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빗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생각보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라산 내 해발고도 1450m 높이에서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이게 지하 420m 화산 안반층까지 내려와서야 지하수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취수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빗물이 지하수가 되기까지의 과정만 무려 1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사실상 18년 동안 내려먹는 생수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암석층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화산송이랑 클링커층이에요. 얘들도 현무암처럼 구멍이 많은 암석인데 이런 용암층들이 2-3m 두께로 반복적으로 시루떡같이 쌓여 있거든요. 이거를 다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화산송이는 정화효과로 유명한 돌이고요. 이걸로 화장품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보다시피 이 암석층들이 천연 필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도 전체를 거대한 정수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덕분에 원수 자체가 수질이 좋고요. 물맛도 부드럽고 깔끔하다는 평가가 많은 거죠. 특히 이 물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게 어떤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있냐거든요. 이 삼다수는 여러 암석층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좋은 미네랄들이 많이 섞인다고 해요.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바나듐, 실리카 같은 것들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재활용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요새는 무라벨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비닐 라벨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굉장히 쉽고요. 그만큼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가 무라벨 제품이고 온라인에서는 이 무라벨 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재 혁신도 하고 있어요. 재활용이 잘 되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재활용을 해도 용기의 품질이 유지가 되고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페트병 자체를 더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500ml 페트병 하나당 플라스틱 사용량을 2g 정도 감량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덕분에 작년에만 플라스틱 폐기물이 280톤 정도 감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수시장의 현황과 제주 삼다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브랜드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직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